서울의 겨울 아침은 언제나 매섭다. 차가운 바람은 건물 사이를 가리며 휘몰아치고 사람들은 두꺼운 패딩에 목도리를 칭칭 감은 채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출근 시간의 서울 시내는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정류장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다가오는 버스마다 사람들로 가득 찼다. 그날 아침 28살 회사원 이준호도 그중 한 명이었다. 그는 핸드폰 화면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전날 밤 늦게까지 게임을 하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잔 탓에 눈은 충혈돼 있었고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또 지각하겠네. 그는 짜증스럽게 중얼거리며 사람들을 밀치듯 버스 안으로 올라탔다. 버스 안은 숨이 막힐 정도로 붐볐다. 사람들의 겨드랑이 냄새, 겨울옷에서 풍기는 눅눅한 습기, 그리고 이어폰 틀어놓은 청년들의 음악 소리까지 뒤엉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준호는 한 손으로 기둥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관심이 없다는 듯 그는 오직 자신의 불편함만 생각했다. 그때였다. 정류장에서 또 한 명의 승객이 올라탔다. 김병수라 불리는 한 노인이었다. 허리가 약간 굽은 그는 두 손에 작은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낡은 외투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느리고 조심스러웠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힐끗 보았지만 자리를 양보하려는 이는 거의 없었다. 다들 출근길에 지쳐 있었고 자기만의 공간을 지키기에 급급했다. 버스가 다시 출발하자 갑작스러운 흔들림에 노인은 중심을 잃고 앞으로 휘청거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가까이에 서 있던 준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이고, 미안하네.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순간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짜증 섞인 눈빛으로 노인을 노려보더니 그는 거칠게 어깨를 털며 말했다. 뭐예요? 서 있을 힘도 없으면서 왜 버스를 타세요? 집에나 계시지. 노인의 손이 떨어지는 순간 버스가 또 한 번 급정거했다. 그 충격에 노인은 그대로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쓰러졌다. 장바구니 안에서 귤 몇 개가 대굴대굴 굴러나왔다. 버스 안이 순간 얼어붙었다. 한 여학생이 놀라서 외쳤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녀는 급히 몸을 숙여 노인을 부축했다. 노인의 손은 떨렸고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다. 주변 승객들도 술렁이기 시작했다. 아니, 저 청년 너무한 거 아니야? 노인을 왜 밀어? 저거 찍어놔야겠다. 누군가 이미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있었다. 붉은 불빛이 깜빡이며 사건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준호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비웃듯 콧방귀를 끼며 말했다. 뭘요? 내가 민 게 아니라 그냥 중심 못 잡고 넘어진 거잖아요. 괜히 나 탓하지 마세요. 그의 태도는 더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어떤 중년 남성이 나서서 꾸짖었다. 이봐, 젊은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예의가 없어도 정도껏이지. 그러나 준호는 고개를 돌려 창밖만 바라보았다. 마치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다는 듯 무심한 표정이었다. 노인은 조용히 자리로 옮겨 앉았다. 얼굴은 창백했고 시선은 바닥에 고정돼 있었다.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지만 끝내 입을 열지 못했다. 버스 안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한쪽에서는 여학생이 노인을 위로하며 귤을 주워 담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몇몇 승객들이 준호를 향해 노골적인 경멸의 시선을 던졌다. 세상에, 저런 애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한다니? 나 같으면 회사에서도 바로 잘리겠다. 웅성거림은 커져만 갔고 카메라는 계속해서 돌아갔다. 하지만 정작 준호는 이 모든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에이, 그냥 소란 피우는 거지. 내 인생에 무슨 영향이나 주겠어. 버스는 다시 요동치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 좁은 공간 안에서 한 청년의 오만과 한 노인의 침묵이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준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버스에서 벌어진 그 짧은 순간은 곧 세상 밖으로 흘러나갔다. 한 승객이 찍은 영상은 그날 저녁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올라왔다. 제목은 단순했다. 출근길 버스에서 노인을 밀친 청년. 단 몇 시간 만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고 조회수는 폭발적으로 올라갔다. 이게 요즘 청년들이냐? 부모님은 어떻게 키운 거지? 회사 다닌다면서 회사 이름 알아내야겠다. 영상 속 주인공, 이준호. 그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을 대충 먹고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켰을 때 이미 그의 얼굴은 온라인 세상에서 낯익은 인물이 되어 있었다. 준호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헛웃음을 터뜨렸다. 뭐야, 이 정도 가지고 난리네. 그냥 사고였는데. 댓글 속 분노를 보면서도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오히려 자기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신기해했다. 유명인 된 기분이네? 하지만 곧 불편한 현실이 다가왔다. 회사 단톡방에 영상이 공유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들어선 순간부터 공기가 달라졌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이 수군거렸고 식당에서는 그가 지나가자 대화가 끊겼다. 맞다니까, 영상 속 그 사람. 앞으로 거래처에서 문제 삼으면 어쩌려고. 속삭임이 귀에 들어올수록 준호의 발걸음은 무거워졌다.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웃어넘겼다. 점심시간에 동료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준호 씨, 인터넷에 떠도는 그 영상 정말 준호 씨 맞아요? 준호는 씩 웃으며 대답했다. 아, 그거요? 그냥 어쩌다 찍힌 거죠. 다들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료의 눈빛은 차가웠다. 대화는 더 이어지지 않았다. 그날 저녁, 준호는 부모님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수학이 넘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격앙돼 있었다. 이놈아,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동네 사람들이 다 얘기한다. 네가 노인을 밀쳤다더라. 아버지, 그냥 오해라니까요. 인터넷 애들이 과장해서. 과장? 너 얼굴이 영상에 똑똑히 찍혔는데 무슨 과장이냐? 우린 창피해서 고개도 못 들겠다. 옆에서 어머니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호야, 제발 조심 좀 하지. 네가 우리를 이렇게 욕먹게 할 줄은 몰랐다. 준호는 짜증을 감추지 못했다. 아, 진짜. 왜 다들 나만 탓해요? 그냥 사고였다고요. 그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몸을 던졌다.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여 심장이 뛰었다. 하지만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며칠 뒤, 여자친구 서연이 준호를 불러냈다. 카페 구석에 앉은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다. 준호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왜 그래? 또 그 영상 때문이야? 사실 나도 봤어.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 근데 회사 동료들도 다 알더라. 서연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눈을 마주치며 조용히 물었다. 정말 그날 할아버지를 일부러 민 거야? 아니야, 일부러가 아니고 그냥 중심을 못 잡은 건데 사람들이 나를 탓하는 거야. 하지만 서연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다. 설령 그렇다고 해도 네가 한 말들은 너무 상처였어. 집에나 있으라니. 내가 아는 준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야, 너까지 왜 그래? 다들 나만 욕하잖아. 나한테 힘이 돼야지. 준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서연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저었다. 준호야, 난 네가 두려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면 또 남 탓만 할 거잖아. 나 조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떠났다. 준호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커피잔 속 얼음이 천천히 녹아내렸다.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다들 나만 탓하네.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했어?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이상한 불안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불안은 점점 커져 그가 억지로 눌러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창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다. 내일 회사 가면 다 잊혀지겠지. 별일 없을 거야. 그러나 그는 몰랐다. 그의 인생을 뒤흔들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서울 도심, 한겨울의 차가운 아침. 사무실 복도에는 평소보다 더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직원들의 발걸음은 빠르지만 대화는 드물었다. 대신 은밀한 시선과 속삭임이 이곳저곳에서 튀어나왔다. 오늘 긴급 전사회의라지? 응, 다들 그 영상 때문이라고 하던데. 혹시 우리 회사 직원 맞는 거야? 불안과 호기심에 뒤섞인 웅성거림은 곧 대회의실 문 안으로 모여들었다. 대회의실은 이미 가득 차 있었다. 수십 명의 직원들이 서로를 의식하며 앉아 있었고 공기는 긴장으로 팽팽히 당겨져 있었다. 단상 앞에는 인사팀장이 서 있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는 아시다시피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 때문입니다. 우리 회사의 이미지에도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라 회장님께서 직접 입장을 밝히실 예정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다시금 웅종거림이 일었다. 회장님이 직접이라니. 보통 일이 아니네. 이준호는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이미 창백했고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설마 아니겠지. 그냥 우연이겠지.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심장은 이미 통제불능처럼 요동치고 있었다. 그 순간 대회의실 문이 열렸다. 검은 양복을 차려입은 노인이 천천히 들어왔다. 회장님! 직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준호의 눈은 크게 흔들렸다. 바로 며칠 전 버스에서 자신이 밀쳤던 노인, 귤을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던 그 사람. 지금 그는 단호한 표정으로 단상에 올라섰다. 김병수 회장, 이 회사를 세운 창립자이자 절대적 권위를 가진 인물. 준호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했다. 손끝이 얼어붙고 숨조차 막혔다. 어떻게 이런 일이. 회장이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문이 다시 열렸다. 인사팀 직원이 한 젊은 여성을 안내해 들어왔다. 오늘 인턴 면접을 보러 온 지원자입니다. 교복에 가까운 단정한 옷차림, 긴 머리를 하나로 묶은 그 얼굴. 준호는 본능적으로 움찔했다. 그녀는 바로 그날 버스에서 노인을 부축하던 여학생이었다. 여학생도 준호를 보는 순간 눈이 커졌다. 그러나 곧 마음을 다잡은 듯 고개를 숙이고 앞자리에 앉았다. 김병수 회장은 천천히 회의실을 둘러본 뒤 입을 열었다. 며칠 전 나는 직접 버스에서 한 사건을 겪었다. 한 청년이 나를 거칠게 밀쳤고 모욕적인 말을 했다. 그 장면은 이미 많은 이들이 봤을 것이다. 직원들의 눈빛이 날카롭게 바뀌었다. 정말 회장님이 직접 당하신 거야? 그럼 영상 속 노인이 숨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여학생에게 물었다. 혹시 그날 현장에서 보셨죠?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학생은 잠시 망설이다가 또렷하게 대답했다. 네,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 청년은 분명히 노인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나 있으라고 말했어요. 순간 회의실은 얼어붙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준호에게 향했다. 설마 했는데 진짜 준호 씨였네? 평소에도 예의 없는 태도가 있었지. 역시나 웅성거림이 커졌다. 어떤 직원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또 다른 이는 핸드폰을 들어 영상을 다시 확인했다. 준호는 숨이 막혀왔다.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안 돼.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야. 김병수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 청년, 만약 그가 낯선 노인에게조차 예의를 지키지 못한다면 고객을 존중할 수 있겠는가? 동료와 회사를 존중할 수 있겠는가?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저는 그때 정말 잠깐 화를 못 참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회장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그건 실수가 아니다. 그것은 내 인격이다. 그 말은 회의실 전체에 메아리처럼 울렸다. 준호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직원들은 경멸과 동정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여학생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 속에는 단호한 실망이 스쳐갔다. 뒤편 어딘가에서 속삭임이 들려왔다. 벌써 찍혔어. 올라가면 또 난리 나겠지. 어떤 직원은 휴대폰 카메라를 켜서 준호가 무릎 꿇은 장면을 담았다. 그리고 그 영상은 곧 온라인에 퍼져나갔다. 버스에서 노인을 밀친 청년, 회사 회의실에서 무릎 꿇다.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김병수 회장은 다시 입을 열었다. 나는 이 사건을 가볍게 넘길 생각이 없다. 그러나 동시에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싶지도 않다. 직원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따라서 이준호는 오늘부로 업무에서 배제된다. 그리고 앞으로 3개월간 회사 명의로 운영되는 노인 요양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그 기간 동안의 태도를 보고 그가 다시 이곳에 설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겠다. 결정은 단호했고 돌이킬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여자친구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연아, 나 오늘 회사에서...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준호야, 나도 영상 봤어. 회사 사람들도 다 알던데. 솔직히 나 너무 힘들어. 아니야, 나 아직 기회 있어. 회장님이 나한테 봉사활동하라셔서.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네가 그런 사람이라는 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미안해. 우리 여기까지 하자. 뚝. 전화를 끊는 소리가 메마르게 울렸다. 준호는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세상 전체가 그를 버린 듯한 순간이었다. 회의실에서, 거리에서, 온라인에서 모든 사람들의 눈빛은 이제 한 사람을 향해 있었다. 노인을 밀쳤던 청년, 회사 회의실에서 무릎 꿇은 청년, 여자친구에게 버림받은 청년. 그의 이름은 이제 부끄러움과 함께 기억될 뿐이었다. 봉사의 시작. 회사의 결정에 따라 이준호는 노인 요양시설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처음 며칠 동안 그는 억지로 시간을 보내듯 행동했다. 아휴,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지? 쓰레기를 치우며 바닥을 닦으며 그는 계속 중얼거렸다. 노인들은 그의 차가운 태도를 눈치챘다. 어떤 이는 말을 걸려다 그만두었고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렸다. 준호는 점점 더 불편해졌다. 이러다 3개월이 도대체 언제 지나가나? 어느 날 한 노인이 침대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준호가 억지로 다가가 물었다.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이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있지. 얘기 좀 들어줄래? 오래 대화할 사람이 없어서. 준호는 처음엔 시큰둥했지만 마지못해 의자에 앉았다. 노인은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자식들을 키웠지만 지금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고 했다. 그의 목소리는 쓸쓸했지만 눈빛에는 따뜻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고맙다. 이렇게라도 들어주니까. 오랜만에 사람 대화하는 기분이구나. 그 순간 준호의 가슴 한쪽이 찌릿했다. 이분이 나한테 뭘 잘못했길래 내가 그날 버스에서 저렇게 했던 거지. 며칠 뒤 준호는 또 다른 노인의 식사를 도와드렸다. 노인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고마워 젊은이. 이렇게 손잡아주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구나. 그 손은 약하고 주름졌지만 진심 어린 온기가 전해졌다. 그 순간 준호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했다. 봉사활동을 이어가던 어느 날 밤, 준호는 혼자 시설의 마당에 앉아 있었다. 문득 회의실에서 김병수 회장이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이 떠올랐다. 분노도 연민도 아닌 실망과 경고가 섞인 그 차가운 눈빛. 준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다.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는 그제야 진심으로 눈물을 흘렸다. 3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준호는 더 이상 억지로 봉사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걸레를 들었고 노인들과 담소를 나누었고 할머니에게 책을 읽어드렸다. 노인들은 서서히 그의 이름을 불렀다. 준호야, 오늘 와줘서 고맙다. 우리 얘기 들어줘서 고맙다.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얼음이 녹아내리고 있었다. 3달 후 그는 회사로 돌아왔다. 김병수 회장이 조용히 그를 불러냈다. 준호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회장님, 그날 이후로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야 제 잘못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변명도 억지도 없었다. 그의 고개는 바닥에 닿을 만큼 깊이 숙여져 있었다. 김 회장은 잠시 준호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늦었지만 그래도 깨달았다면 다행이지. 늦게라도 배우는 게 전혀 배우지 않는 것보다 낫다. 이 교훈을 평생 잊지 말게. 준호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그러나 이번엔 후회가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다. 내레이션. 한순간의 무례가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바뀌려 한다면 다시 일어설 수도 있다. 우리는 누구나 약할 때가 있고 잘못할 때가 있다. 그러나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만큼은 절대 잃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이 무심코 대하는 그 사람이 내일 당신의 운명을 바꿀지도 모르기 때문이다.